혹시 그 플래카드 보셨어요? 시진핑 장기 이식에서 150살까지 살려고 한다.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그것이 실제로 입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좀 공부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디램이 원래 1.6달러 이렇게 팔렸어요. 지금 6달러입니다 이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만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오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관세 협상이 잘 되는 것도 싫을 겁니다. 과거에 나경원 의원 옆에 쫄래쫄래 붙어다니면서 이제 정치적 체급을 키워온 사람인데 그때는 반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네트 유리한 대로 장동혁 체제와 함께 극우몰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난민 신청도 하겠다고 미국 갔을 때는 아니 이제 막 그런 국내에서 거. 더 이상 장사가 어렵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적 판단 같은데 국제 망신이죠. 지금 정치권이 많이 혼탁해졌는데 정치권이 혼탁하다는 말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정치권을 향해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막가지는 않았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말이 말 같아야 그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죠.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지나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국힘당의 김민수라는 자 최고위원에 있으면서 최고위원도 아니고 그래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국힘당의 지도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마다 도대체 저자가 온전한 정신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오늘은 약간 보합세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4천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간다. 이건 뭐냐? 또 중국입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어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올라가니까 배가 아픕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거부터 한번 좀 짚어봅시다.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지금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가네. 환율 미친 듯이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네요. 올라요. 반대로 가네요 지금. 네.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금 기업들 죽어날 거라고 하는데 50% 그렇죠? 관세 예고까지 돼 있는데 주가가 먼저 올라. 움직여야 될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네요. 예. 자, 이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인위적인 개입, 자금이 인위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맞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 정도를 장악해버리면 예. 이거 우리나라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이거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하이브리드 전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면 무너져요, 대한민국.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은기 대표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게 올라간다. 그러면 중국이 사면 우리가 팝니까?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주식 사면 안 됩니까? 그것도 일단 궁금하고 저게 이제 약간 그 부정선거 논리가 이제 확대돼서 이제 코스피에까지 껴 맞추는 건데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체를 규명을 아직도 못 합니다. 근데 여전히 선거는 잘못됐다, 조작됐다 이따위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본인들이 또 이긴 선거는 또 조작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 궤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중국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다 사냥해 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근거를 단 하나도 되지 못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지금 현중정서에 올려 태우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저런 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왜 좋아집니까? 이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집 살 수 없다라는 정부의 확실한 시그널이 있고 3법 개정을 지금 2번인가를 했는데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액주주들 더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 그리고 내란이 종식되면서 이제 외국인 자본들도 같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중국으로 타겟팅해서 또 현중정서에 태우는 것은 정말 합리적 이성이 아예 결여된 저는 정치에 자질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의 막말이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대동세상님께서 앵커님 그자에 대해서는 아예 평론을 하지 맙시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자가 국힘당 최고위원이거든요. 국힘당 지도부라는 말이에요.
장유비 변호사님, 네. 지금 저자가 중국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루즈 여행으로 단체 여행객 받겠다고 할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 국민들을 지킬 수 없으니까 스스로 지키시길 당부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를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혐오 정치라고 하는 거고요. 나쁜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그냥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비난을 위한 비난을만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오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아마 관세 협상이 잘 되는 것도 싫을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는 것도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태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외교야 나락으로 떨어지든 말든 그런 책임감이 있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코스피가 오릅니다. 그게 건강한 자본주의의 청신호인 거예요. 주식시장이 가야 될 돈이 너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있고 하니까 방향 전환을 계속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연일 고공행진을 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원인은 이 정부가 정책 설계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지어내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뒤에서 모종에 조정을 한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해명 자료도 냈어요. 우리나라 주식 외국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삽니까?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 싱가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이런 순입니다. 중국이 저만치 아래 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 거의 수석 최고위원 될 뻔했어요. 원해임에도 그 아성이 상당히 뜨거웠었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니까. 그게 지금 보수의 자민련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이 최고위원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정주 기자님은 김민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자주 만났죠. 아, 그래요? 예, 출입기자 할 때. 평상시에도 저렇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뭐 결론부터 말씀은 코스프레를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나경원 쪽 대변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찍어내기 할 때, 윤석열 때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연판장 돌릴 때 중심에 있던 사람이 김민수 대변인이에요. 그때는 반윤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본인한테 유리한 대로 해야 되니까 장동혁 체제와 함께 이제 극우몰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렇게 좀 선동을 하더라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성의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아니, 선동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정말로 근거가 너무 빈약한 선동을 해서 이게 전문가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본신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금리가 높다. 그리고 기업들이 어렵다. 근데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금리가 뭐가 높습니까?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 금리가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우리도 조만간 금리를 내려야 될 시즌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기업이 어렵다.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코스피는 이거 좀 공부 좀 하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이제 디램 수요가 원래 소위 말해서 전망치로는 다운됐었는데, 디램이 원래 1.6달러 이렇게 팔렸어요. 지금 6달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전의 지금 회복세는 경제를 조금만 알면, 경제신문이나 우리 정어리 TV에서 경제 말할 때 조금만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저자가 그런 것을 모를까 싶은데, 아니 정말 일상생활 할 때 대화는 가능해요? 원래 또라이냐 아니냐 궁금해서 정말로. 원래 그 좀 끼가 있죠. 있는데 그거를 자기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원래 정신이 이상한 놈인데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찍어준 사람이 이상한 거고, 네. 원래는 이상하지 않은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악한 놈인 거죠. 근데 저는 사악하다고 보는 게 옛날에 안 저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정치 오래 한 사람이고. 신영희 대표님도 아시겠구나.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당에서 뭐 관련을 맺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내역들은 다 알죠. 과거에 나경원 의원 옆에 쫄래쫄래 붙어다니면서 이제 정치적 체급을 키워온 사람인데, 이제 나경원도 비실비실해지고 뭐 드럼통 들어간 이후에 본인 혼자 막 드럼통에서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함께 배팅을 했던 정치인이 시원찮게 형편없어지니까 이제 본인이 좀 자기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체제하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동훈파와의 대척점,
그 속에서 이제 윤석열 파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협중 정서까지 저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정주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AI가 지금 불기둥이 된 것만 보면은 그냥 설명이 끝나는 일이고 거기다 아까 제가 상법 개정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놓은 걸 또 더 대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 계좌가요 1,400만에서 1,500만 개가 지금 돌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그 상승세 쪽에서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그 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팔더라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하나도 지금 알지 못하면서 중국만을 혐오하는 걸로 정치를 해보겠다? 그러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 정책부터 비판을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중국에 문을 열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정말 한국 정치를 너무나도 혼탁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저는 사악하다고 봅니다. 지금요, 이 사람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들판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도 이 좁은 대한민국 땅을 중국인들에게 매매하는 것이 맞는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지방선거 때 중국인들에게 투표권 주는 거 반대,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올리는데 차단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댓글창을 어지럽히는 것은 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퍼나르고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도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민수가 코스피 중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이 정도면 망상이다. 코스피가 오른 이유,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증가, 연금 자급 유입 등 명백한 경제 요인 때문인데 이걸 중국 자본의 불법 개입으로 해석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음모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김민수는 그 전에도 범죄 조직 침투, 전염병 확산 같은 혐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제는 증시 상승까지 반중 정서로 엮고 있다. 이런 사람이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니 부디 현실을 좀 살아라.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도 그렇지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한테 먹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무리들하고만 같이 놀 겁니까?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 논평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중국 자본 주가 조작설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추론이다라며 스스로 근거 없음을 시인하면서까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입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경제의 불안감만 조성하면 그만이라는 심보입니까? 저렇게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뭐예요? 들판인가 뭔가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도 막 덩달아서 부안해동 하는데요.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야 미친놈들아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것만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뭐 또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김예지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어요. 뭐냐면 장기 이식에 관한 건데 그동안의 장기 이식은 장기 이식할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족이나 이런 사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은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지금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5만 명인가 50만 명인가 되는데 실제로 장기 이식하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5만 명이면 5천 명, 50만 명이면 5만 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그걸 발의했더니 야,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 막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막 사람 죽이고 막 장기 이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압니까? 야, 김혜지 너 눈깔 바꾸려고 그러지. 이렇게까지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혜지 의원이 그 법안을 철회를 한 겁니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김혜지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최근 일부 국내외 세력과 또 극단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 납치 후 강제 적출, 또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적출한다 등, 그리고 또한 저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눈을 이식하기 위해서 한 법안이다 등등 황당한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이 법의 본뜻이 국민에게 왜곡되어서 전달되고 그 피해가 오히려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아주 깊은 우려가 되었고요. 책임을 느꼈습니다. 장기 이식을 지금 기다리는 대기자가 5만 명이고 실제로 이식은 5천 명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법안을 다시 철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공격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김혜지 의원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장유미 의원님? 예, 그러니까요.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그것이 실제로 입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을 대변하면서 비례대표하고 있는 게 김혜지 의원이죠. 엄청나게 의원실로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안구 이식받으려고, 당신 장애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김혜지 의원이 일일이 답변을 했습니다. 내 장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나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아주 극단의 사고를 몰아치거든요. 밀어붙이거든요. 지금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치권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점점점 합리의 영역으로 그런 의견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더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더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인이 병을 퍼뜨린다, 범죄자 단체 조직이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와도 왜 가해자는 누구 피해자만 데려왔냐. 이 사람들이 피해자였다가 피의자, 가해자가 되는 그 과정을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면서도 그러는 건 정치 집단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이런 단면을 제공하는 가장 큰 문제, 그 전제 조건을 깔아주는 세력,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글들이 올라왔다니까요. 이게 김혜지 의원 게시판인가요? 이런 걸 올렸어요. 중국처럼 강제 입원시켜서 장기 기증 서약시키고 뇌사기로 뇌사시키고 장기 적출하려고? 미쳤냐 진짜? 저 악법 반대 청원 올라왔는데 동의 좀 합시다. 장기 기증 절차 가족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해야 나만 중국 생각이 나나? 이 도대체 중국 혐오가 왜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실제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법안을 못 만들게 하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해야지, 논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차라리 김민수 같은 사람은 대놓고 협중을 하니까 우리가 원점 타격이라도 가능한데, 저런 협중 정서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그 더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 이자들도 무슨 이슈만 나왔다 그러면 중국 얘기를 계속 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여내기 수법이죠. 내용을 계속 중국이라는 것을 이미지 그 형상화처럼 대중들에게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수는 깃발 들고, 협중 깃발 들고 지금 앞서서 최전선에 나가 있는 거고요. 뒤따르면서 한동훈, 이준석 부류들이 계속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이 쓰레기 정보들을 날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중국을 자꾸 그 악마화의 한 축으로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종교적 맥락,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게 지금 연관이 돼 있어서 한미동맹을 팔면서 이제 중국을 대적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념이죠. 아직도 반공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 역사적 맥락에서 중국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 전체를 어떻게든 선동을 해보고 어떻게든 본인들의 이익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협중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외교나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덜 떨어진 사람들이고 국익은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본인들이 어떻게든 표만 좀 얻으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정말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아주 지금 수인 한도를 저는 넘어서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건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혜지 의원도 지금 국힘당이죠. 국민의힘 의원이죠. 근데 무슨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송화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신인규님 답답하셔서 숨 넘어가시겠어요. 항시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님도요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극우 내력들 보고만 계실 건가요? 독일같이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 해주세요. 아따 대급박 돌아불겠어. 백운기 선상님 요짝 속사포 비속어로 조져볼까요? 막상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내뺄 놈들이 에라이. 보수형님 TV님 내란당의 주식은 막말, 우리의 주식은 개혁과 내란당 해체. 김박박디라라님 김민수 쇼치기 인버스에서 손실이 큰가 봅니다. 전문용어 쓰셨는데 쇼치기 인버스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에 베팅한 거죠. 선물 옵션 중에. 올라가니까 자기는 너무 손실 봅니다. 열받았다. 네, 선물 옵션 중에. 그거를 김민수가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 했나 일이, 보다. 예. 근데 정치라는 게 어떤 최소한의 합리성과 근거를 갖추지 않고 이런 식의 뇌피셜을 넘어서서 아주 그 사악한 의도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안보까지 팔아먹는 이런 식의 이거 정치로 불러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 저는 항상 이걸 이제 반정치로 규정을 하는데 이 반정치 청산 없이 정말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전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가고 있다. 아마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이걸 그냥 오늘 이거를 다루는 것은 이런 미친놈들 얘기를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당장 법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크게 가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봤는데 소반이님께서요. 우리 동네에는 시진핑이 장기 이식해서 150살까지 살려고 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혹시 그 플래카드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시진핑 장기 이식해서 150살까지 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왜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서 살짝 그 천안문 올라가면서 이야기한 게 흘러나왔잖아요. 뭐 우리 앞으로 뭐 장기 이식 활발해져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걸 여기에 하고 엮어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좀 미친놈. 저런 놈은 정말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들판인가 뭔가 하는 사람 같이 막 부안해동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김민수보다 더 미친놈이 있어요. 천한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뭐 미국 가가지고 막 부정선거하고 미국 망명한다고 그러는데 망명은 무슨 지금 일본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왜 가 있어요? 이정주 기자님? 일본 그 후지산 그 배경으로 이제 본인이 얘기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저격하면서 그 약간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거 좀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일 그 답답한 게 그 왜 일본에 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중 얘기를 일본에 가서 하죠. 예.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행여나 뭐 어떻게 될까 봐? 자기가 난민 신청도 하겠다고 미국 갔을 때는 아니 이제 막 그런 국내에서 얘기가 더 이상 장사가 어렵고 이제 아. 국내에서는 언론들도 이제는 또 한철이니까 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적 판단 같은데 국제 망신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보도가 아예 안 되는 건 또 아니니까요. 국제적 망신을 이제 뻗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자가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돈 1조 원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다. 미국 안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보도된 겁니다. NMP가. 대장동에서 얼마 벌었습니까? 4,800억 원. 그 돈 어디 갔죠? 그리고 백현동 개발 어디 갔죠? 돈이? 그 돈이 싱가포르에 현재 있을 수 있다라고 NMP에서 보도한 걸 전한길은 다시 재보도를 한 것이고요. 공동정부라고 보도될 정도의 김현지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유학 중이고 현재 고등학생이 되고 그 아들이 유력한 정치인을 닮았다라고 보도가 이미 되었어요. 유력한 정치인. 뭘 얘기하자는 겁니까?
차마 말로 어떻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NMP가 이정주 기자님, NMP가 뭐예요? 무슨 매체예요? 이제 이게 뉴스앤포스트, NMP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매체인데 이 매체가 기본적으로 계속 전환길처럼 저렇게 그런 보도를 많이 해온 지금 매체입니다. 보니까 부정선거론 그리고 트럼프의 같이 템포를 맞춰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매체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 모스탄, 뭐 고든창 이런 얘기들 전환길 씨는 줄곧 그 사람들이 신빙성이 있다. 곧 부정선거 탄론한다. 트럼프가 우리 도와줄 거다. 근데 다 뻥이었어요 지금. 본인 트럼프가 그 밝힐 거라 했거든요. 근데 아무 실체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1조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놨다. 그리고 왜 저기에 김현지 부속시장을 갖다 엮는 겁니까? 참 지금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승전 김현지 갖다 붙이는 걸로 얼굴이 이제 닮았느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유는 없고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1.4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의혹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의혹을 사실로 만들려고 좀 아등바등 노력을 하는데 정말 이제는 정말 도가 지나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냥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상황은 이제 넘어선 것 같고 이게 또 뭐 기술의 발달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 유튜브라는 것이 또 워낙 또 가파르게 전파되는 그 신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만히 놔둘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지원 의원이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전환길 씨 정신이 많이 나갔네요. 쯧쯧. 보수 대통령들이 했던 비자금 놀이는 진보 대통령한테는 없습니다. 당선 사례금도 YS 때까지였고 DJ는 관례를 깨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비자금 1조, 미국, 일본 다니면서 1인 시위하더니 병 들었어도 큰 병 들었네요. 싱가포르로 1인 시위 장소를 옮겨서 1조 찾아오세요. 그리고 가지세요. 그 돈으로 통일교에서 받은 돈 갚으면 되겠네요. 장동욱 대표에게서 공천받아서 선거 자금으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헛소리 마세요. 국민은 현명합니다. 문제는 장미 변호사님 저는 잠깐 걱정이 돼요.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랬다네. 어? 이런 얘기를 퍼나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예, 맞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실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싱가포르? 우리가 좀 멀게 느껴져요. 뭐 여행은 가더라도 거기 실체 뭐 잘 모르니까요. 거기에 1조가 있다더라. 그럼 그래?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되게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도 이제는 그런 가짜 뉴스가 이거 혹시 진짜야? 뭐 이를테면 뭐 혼외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작태입니다. 본인은 진실로 믿을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믿으면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큰 병이 든 거죠. 근거 없이 모함하는 거니까요. 말 그대로 진짜로 믿으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얼마나 닮았는지 찾아보시고 1조 원 찾아오셔서 그 통일교 빚부터 한번 갚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자기 정치에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냥 믿고 싫고 어떻게 보면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끝까지 몰아세우면서 거의 괴멸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정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정치 결사체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느 의원도 이런 목소리에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좀 마다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김민수 같은 정치인이, 장동혁 같은 정치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아마 이거 외연 확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스탠스로 가면은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토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뭔가 자라나기 위한. 윤석열, 김건희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설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이것도 뭐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일단은 뭐 그 대통령실 앞에 마당에다가 뭐 동물 사체를
묻었다, 흉관을 설치했다, 뭐 이거 빼냈는데 이건 아마 청와대로 옮긴 다음에 밝혀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야, 대통령 집 말고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대. 그리고 대통령 저기에 다다미방이 있대. 히노키탕이 있대. 그러면 야, 말이 되냐? 집에다가 했으면 몰라도 저 집무실에 했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자들이 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